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째 좀 이런 이슈들과 한발 기업들도 이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자, 그럼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기업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기업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동안 제가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아니면 뭐 T-로보틱스 아니면 SPG, SB테크 같은 좀 굵직굵직한 로봇 종목들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좀 지겨울 수도 있어서 좀 가볍게 깃털 같은 종목 하나 가져왔어요. 깃털 같은 종목. 네, 그래서 아주 얼마나 스몰캡 가볍죠? 종목이고요. 너무 가벼워요. 네. 톡 치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점은 이제 톡 치면 빠지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아. 그래서 낙폭 과대 종목으로 제가 한 종목을 이미 좀 밑에 가져와 있고 봤습니다. 턱 올릴 차례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깃털 같은 종목, 로봇 관련해서 또 진정성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 깃털 같은 종목, 이렌시스라는 종목을 오늘 좀 탑픽 종목으로, 한발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뭐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이 삼성 관련된 이제 로봇 모멘텀이 있으면 이렌시스요? 가장 제 우상이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이 삼성 관련된 이제 로봇 모멘텀에 있어서 가장 큰 또 수혜주가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깃털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 비중만 본다고 했을 때 삼성의 이젠 로봇 청소기에 들어가는 감속 모터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매출을 봤을 때 이제 로봇 청소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도어락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도어락, 모티스트락이라든지 또 리덕션 모터를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 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국내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감속 모터 관련해서 국내 대표 기업이다. 그래서 국내 전자업체, 테크 기업들에게 대부분 감속 모터를 공급하고 있고 뭐 웅진 코웨이를 시작으로 뭐 삼성전자, 뭐 LG에도 다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일단 뭐 삼성이 이제 삼성의 로봇 청소기에 감속 모터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삼성의 어떤 로봇 사업의 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데 뭐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도 이렌시스에 이제 감속기가 공급될 수 있다, 뭐 공급된다라는 어떤 보도가 나오긴 했어요. 감속기요?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확정된 보도는 아니지만 일단 보도를 통해서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의 어떤 감속기를 공급하고 또 SBB테크와 함께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삼성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은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다라는 점. 그게 꼭 아니더라도 감성 모터를 이제 삼성에 이제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삼성의 어떤 로봇 사업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삼성에서 뭐 이번에 볼리라든지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이렌시스와 에브리봇입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어떤 로봇 청소기를 ODM 방식으로 좀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로봇 청소기를 쓰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국내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거는 에브리봇이기 때문에 에브리봇이 삼성의 어떤 로봇을 ODM 방식으로 생산한다는 이유만으로 최근에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시장이 최근에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 나와줬고 최근까지 좀 강한 시대가 분출돼서 오히려 지금 이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 경고딱지를 붙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좀 과열 국면에 좀 진입했다라고 좀 판단돼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렌시스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고 이렌시스 주가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1월 10일 날 좀 상한가를 기록했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와주다가 딱 버티다가 최근에 시장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강했던 종목 위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됐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어떤 로봇 산업의 어떤 진출과 또 CS 행사를 앞둔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이미 다 반납한 상태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에 대해서 이렌시스를 가져왔고 앞으로 이제 삼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웨어러블 로봇뿐만 아니라 뭐 지능형 로봇 또 그리고 뭐 돌본 로봇 뭐 여러 가지 로봇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외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개발에 착수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삼성의 또 이제 로봇 감속 모터를 공급하고 있는 이렌시스가 또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는 4,600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5,150원, 또 그리고 손절가는 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렌시스 가격 전략 잘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진정성 있는 깃털 같은 종목 기업으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진정성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렌시스가 단기간에 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한번 보니까 대주주가 좀 주식을 대량으로 좀 매도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대주주들도 여기를 좀 단기 고점으로 본 것 아닐까라는 생각에 추가 상승은 조금 우리가 기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주가 차트나 뭐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모든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요.
주가 차트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로봇 섹터는 더 그렇습니다. 로봇 섹터뿐만 아니라 예. 뿐만 아니라 성장 대표 섹터들이 대부분 다 조정 흐름이 세게 들어와준 상태다 보니까 이미 지금 최근에 1월달에 시장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에서만 거의 1월 동안 10% 이상의 하락이 나와주면서 웬만한 종목들이 적게는 20% 많게는 30% 이상의 하락이 나와준 거라 이렌시스가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에 이제 뭐 로봇 감속기를 공급한다 또 그리고 이제 감속 모터를 공급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부각되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네. 이미 다 반납한 자리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어떤 기술적 반등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 외에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로봇 산업 포트폴리오가 계속해서 올해 또 확대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원년이다 보니까 이렌시스가 또 이제 에브리봇과 또 삼성 관련된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과 네. 함께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 차원의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됐고 바로 VS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로봇 섹터 내에서 단기간에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이런 이슈가 있는데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탑픽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피닉스 님도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로보틱스는 어떨까요? 소개해 주세요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근데 우리 이 한발 기업에서 가장 로봇 하면 많이 나오는 기업이 뉴로메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원래 여기 라인업에 뉴로메카를 넣어놨었는데 또 이제 피닉스님께서 궁금해하셔서 뉴로메카를 빼고 로보티즈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이 라인업에서 김영민 매니저는 어디를 탑픽으로 선택해 주실까요? 일단 빠진 뉴로메카 좀 서운할 수 있으니까요. 네. 뉴로메카가 최근에 이제 그 포스코 그룹 쪽과 이제 로봇 공급 협의가 있다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회사에서 이제 일단 부인하는 답변이 나왔어요. 확정된 바 없다. 네. 요거는 일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공급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뉴로메카 최근에 수주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 네. 또 해외 진출, 미국 시장 또 진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좀 강하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로봇 종목들이 지금 주가는 이미 거의 1월 내내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박앤세일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뉴로메카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로보티즈를 끼워 넣으면 로보티즈는 이제 첨단 로봇법 시행과 관련된 이제 가장 좀 직접적인 수혜주 실외 자율주행 로봇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가 아마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일반 가정이 아직까지 가정까지 이제 보급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오피스가 많은 이제 삼성동 일대 아무래도 이제 구획이 정확하게 좀 나눠져 있는 곳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스타벅스 커피 이제 로봇이 배달하는 거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상용화가 좀 임박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외 자율주행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는 뭐 또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로보티즈다. 다만 이제 요렇게 세 종목을 놓으면 뭐 뉴로메카를 끼워 넣든 로보티즈를 끼워 넣든 뭐 뭘 끼워 넣든 간에 저는 뭐 단연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보거든요. 예. 아까 그 피규어사 로봇 회사 잠깐 언급이 좀 나왔었는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피규어사가 개발한 피규어1이라고 하는 로봇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피규어1이라는 요 로봇이거든요. 네. 요 로봇 로봇캅 닮았잖아요. 이게 멋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요걸 이제 BMW 쪽으로 공급한다. 이게 피규어1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로봇이거든요. 요런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공장에 투입을 해서 사람 대신에 이제 노동을 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삼성이 목표로 하는 것도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이제 투자해 놓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들어 놓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고 이재용 회장이 아주 감탄을 한 그런 이제 영상도 지금 공개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삼성그룹도 사실상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을 해서 2030년에 무인 공장화를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슈가 가장 또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또 코스닥 로봇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크잖아요. 네.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코스피처럼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세가 또 강하게 몰릴 수 있는 종목은 또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VS는 저는 뭐 일말에 이제 망설임 없이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렇죠.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저도 이 대형 호재가 있는데 대장이 저력이 있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김준호 매니저의 선택은 이렌시스였는데 아니요. 저도 아까 탑픽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져왔는데 둘 중에 하나 우선순위를 정해주시죠. 너무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무슨 사주 받았냐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러니까 오랜만에 좀 가벼운 점만 가져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좋고 어제도 한 6%대 반등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 쓰고 삼성 로보틱스라 읽는다라고 할 정도로 삼성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장기적으로 너무 좋은데 맞아요. 그래도 이제 삼성향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보니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시세가 좀 분출되면서 경고딱지가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고 또 그리고 그나마 이제 이레시스가 최근에 이제 상승폭을 다 반납한 상태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좀 가볍게 기술적 반등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곁다리로 좀 가져온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향 로봇 관련해서는 저 또한 일말의 여지 없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이런 건 좋겠네요. 대형주고 대장주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순위 일단 올려놓고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면은 좀 깃털같이 가벼운 이렌시스 한번 전략을 이렌시스. 노려보는 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김준호 매니저의 한 발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행히 네이버가 또 호실적을 발표를 해서 어쨌든 또 성장 섹터 종목들의 이제 분위기도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를 좀 하고 있고 미국 증시의 아주 강한 상승 분위기를 좀 투영할 수 있는 종목이 뭔가를 이제 고민을 해보면 그냥 딱 이 종목이 떠올라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온 종목은 이스트소프트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이슈 속에서 가장 좀 강하게 이제 급등했던 종목. 사실 뭐 여러 차례 이스트소프트를 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한발 종목으로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경고딱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소개를 못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고딱지가 떨어졌어요.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40% 가까운 급락 조정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1993년에 이제 설립된 기업이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스트소프트를 사실 AI 기업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또 보안과 관련된 이제 기업.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알약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가 바로 이스트소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기 이제 서초동에 보면 이제 예술의 전당 있잖아요. 간 모양의 그 예술의 전당 맞은편에 이스트소프트 또 사옥이 있어요. 아마 지나다니다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스트소프트 알약 알툴즈를 이제 개발한 회사고 줌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트 아시죠? 줌닷컴. 그쪽도 이제 지금 이스트소프트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AI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라운지 앱이라는 이런 이제 서비스도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사실 AI 기업들이 다 대부분 테마로 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고 돈도 별로 없고 재무 구조도 다 안 좋다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이스트소프트는 지금 순현금성,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지금 재무제표상에 인식되어 있는 게 600억이 넘어요. 거기서 이제 유동부채를 이제 제외하고 나면 거의 300억 원에 가까운 이제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서초동에 제가 방금 사옥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제주도에 사옥이 있어요. 요 사옥들 가치만 하더라도 거의 시총의 한 절반 정도. 그 정도로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좀 탄탄하다. 그리고 이제 줌 인터넷의 지분도 한 52% 정도 보유하고 있고 자회사 이제 이스트 시큐리티라고 하는 보안 전문 회사도 지금 IPO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것도 하나 또 수혜가 좀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I 아나운서라든지 AI 강사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죠. 버추얼 휴먼을 이제 제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요 회사가 사실 초창기 때 AI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됐을 때는 사실 시세가 이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올해는 연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경쟁을 이제 뛰어넘어서 서비스 경쟁이 이제 될 거다. 실제로 이런 AI와 관련된 본격적인 서비스를 이제 지금 출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만큼 각광을 받는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화면에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아나운서가 뭔가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AI죠. 네, AI예요. 근데 똑같이 생겼잖아요. 저희 경쟁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아나운서를 이제 버추얼 휴먼으로 만들어서 말 그대로 아나운싱을 하는 걸 이제 AI가 지금 시연을 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 이게 여러분들이 꼭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시간에 이제 가상 피팅 안경 쇼핑몰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안경 쇼핑몰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온라인 모바일 쇼핑을 할 때 가장 고민이 뭘까요? 직접 착용을 못 해보니까 이게 진짜 사이즈는 내 사이즈인데 진짜 입어봤을 때는 또 작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두 개씩 사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죠. 그래서 사이즈 2개 주문했다가 하나는 반품하고 막 이런 이제 반품 수수료를 물더라도 그렇게 이제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AI 쇼핑몰은 안경에서 출발을 하지만 저는 앞으로 모든 쇼핑몰들이 이런 AI 쇼핑몰, 메타버스 쇼핑몰을 만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매장에 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명품 매장에 가면 되게 화려하잖아요. 제품들 이제 DP도 되게 화려하게 되어 있고 직원들도 이제 친절하게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는데 그런 매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메타버스 환경에서 느끼면서 실제로 버추얼 휴먼이 그 옷을 착장해 봤을 때 나랑 똑같은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신체 사이즈를 똑같이 만든 아바타가 그 제품을 실제 착용해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보고 온라인 모바일에서 직접 쇼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온다라는 거죠. 그런 기술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스트소프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서비스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성형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네. 성형도 우리가 요즘에 이제 뭐 강남 뭐 언니 뭐 이런 이제 어플 맞아요. 많이 이제 여러분들 아실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직접 성형외과 가서 뭐 견적 받아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AI가 직접 사실 이제 성형이라는 것 자체도 정말 이게 피부 미용에 관심은 많지만 자칫 했을 때 안 어울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쵸.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하기 전이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얘기 네. 들으면 얼마나 하고 나서 속상했어요. 또 그런 얘기 들으면 상처받죠. 그렇죠. 그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추얼 휴먼을 통해서 가상으로 한번 해보고 잘 어울린다 싶으면 이제 실제로 이제 시술을 받는 뭐 그런 시대가 분명히 좀 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스트소프트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조금 오버슈팅이 좀 과하게 연출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오버슈팅에 대한 가격 조정이 이제 충분히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3만 원 정도 부근에서는 한번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단기 조정을 이용한 매수 백점이 한번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 가격은 3만 1,000원 어제 종가 근처 딱 매수 가격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3만 원에서 3만 1,000원 정도 이제 밴드를 설정해 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 2만 7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스트소프트 가격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이스트소프트도 아까 이른시스와 비슷하게 여기도 임원 주식 대량 네네. 매도 이야기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같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근데 뭐 JYP면 JYP, YG면 YG 오너가 이렇게 주식을 사들여도 주가가 안 올라가는데 그렇죠. 대주주들이 대량을 매도한다. 네. 이거는 더 주가에 좀 부정적일 것 같아요. 그 1월 말에 대주주 대량 매도 지분 한 3%가 좀 줄어드는 이제 공시가 나와서 한 40만 주 정도를 매도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좀 못된 짓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그날 한 25% 정도 폭락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매도에 대한 이제 좀 대가를 좀 치렀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 대주주들 매도하는 건 정말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네. 요즘에 이제 주주 친화 정책 막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완전 주주 친화 정책에 좀 반하는 흐름이다. 다만 이제 막 주가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갔을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주주 매도하면 일단은 단기 차익 실현의 시그널이다. 네. 급등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언제 팔아야 될지 되게 고민하잖아요. 그쵸. 대주주 매도 나온다 그러면 바로 파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시그널로 보시면 되고 이걸 이제 모럴 해저드라고 이제 우리가 좀 비판을 하긴 합니다만 또 그런 걸 말릴 수가 없는 게 들고 있는 주식 파는 건 또 본인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어. 이게 위법한 행위는 아니거든요. 도덕적으로는 뭐 지탄을 받을 수 있더라도 위법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또 그런 걸 또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지분 매도에 대한 이제 우려가 그날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이제 좀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접근을 못 하셨던 분들은 매수의 기회가 또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거고 기술력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저점 매수에 이제 기회로 활용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VS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이스트소프트 있고요.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솔트룩스가 있습니다. 네. 어디를 우선순위로 꼽아주실 건가요? 저는 우선순위로 이 셋 중에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좀 우선순위로 좀 잡도록 네. 할게요.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제가 예전에 한발 종목으로 소개드려서 그럼요. 수익도 예. 많이 났던 종목이기도 한데 얘는 이제 뭐 테슬라의 이제 오피스 앱을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이번 GPT 스토어에도 이제 입점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와 뭐 이스트소프트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글과 컴퓨터인데 한글과 컴퓨터도 지금 이제 기존의 오피스 소프트웨어에서 지금 AI 기업으로 좀 변모하고 있는 기업이고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오피스 AI 오피스 앱을 또 GPT 스토어에 또 입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 뭐 이스트소프트, 한글 컴퓨터, 폴라리스 오피스가 가장 이제 대장 역할을 했던 건 맞고 또 그 중에서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와 또 한글 컴퓨터가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트소프트도 물론 좋지만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그 대주주 매도에 대한 어떤 부담 요인이 좀 해소가 되고 나서 좀 빠르게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폴라리스 오피스와 한국화 컴퓨터가 이번 2차 상승은 네.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VS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시간 8시 40분이 됐습니다. 슬슬 예상 체결 지수도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일단 네이버의 호실저가 우리가 아까 이야기 좀 다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그리고 오늘 두 분 다 성장주 섹터에서 AI와 로봇을 각각 갖고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최근에 진짜 좋았던 저 PBR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하락할까? 아까 채팅창에서 샤샤샤님께서도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민 매니저님 오늘 흐름은 좀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성장주가 웃는 날이 좀 오늘인가요? 모든 정책들이 이제 타이밍이 정말 좀 중요해요. 특히 네. 경제 정책은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장의 흐름이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이 상당히 좀 제약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풍선 효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쪽을 올리려고 하면 한쪽을 짓누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저 PBR 종목들이 분명히 긍정적인 이제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게 아까 제가 삼성물산이나 하나금융지주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적극적인 주도 시장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변화는 분명히 좀 긍정적입니다만 오히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은행주, 금융주 갖고 있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화라든지 LG, SK 이런 지주회사 갖고 있는 기업들 분들도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로봇 종목들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은데 이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강하게 이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에 성장 섹터 종목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은 오히려 좀 거꾸로 많이 급등했던 이제 저 PBR 종목들은 가격에 대한 약간 이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쏠림이 오히려 좀 해소되면서 성장 섹터 종목들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옮겨가는 어느 정도 코스피 코스닥 키 맞추기.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코스닥 시장이 완전히 왕따가 돼가지고 일본의 토픽스 지금 신고가, 나스닥도 거의 지금 신고가 가까이 가고 있는데 코스닥만 거꾸로 가고 있고 그게 더 서러운 건 지금 코스피하고도 지금 디커플링이 돼버렸단 예. 말이에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오늘은 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성장 섹터 종목들의 저점 매수 기회가 오늘 좀 만들어지는 타이밍이라서 오늘은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순환하는 흐름들을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김준호 네. 매니저님, 이렇게 저 PBR 하면서 가장 크게 올라간 쪽이 우리나라 완성차, 현대차와 맞습니다. 기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김영 매니저가 이야기한 대로 오늘은 좀 뭔가 성장 섹터가 웃는 하루가 된다면 반대로 그동안 올랐던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좀 빠르게 우리가 좀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런 예. 전략도 필요한가 좀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자동차 부품도 어제 잠깐 올라갔거든요. 맞습니다. 연속성 가질 수 있을런지요? 제가 어제 이제 한발 종목으로 기아를 말씀드렸고 제가 만약에 369를 참여한다면 3% 이상은 올라갈 것이라고 제가 네. 확언을 했잖아요. 근데 어제 또 3% 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는데 저 PBR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믿을 만한 거는 저는 자동차 섹터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에코프로 비만 본다고 하더라도 공매도 금지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네. 그동안 에코프로 그룹주가 고점 대비 60% 이상의 하락이 나왔던 게 비단 공매도 때문에 하락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상한가 들어갔던 건 저는 오히려 오버슈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던 거고 그동안 에코프로가 조정이 나왔던 거는 이미 내년, 내후년, 2030년까지 밸류를 땡겨 쓰고 그쵸. 좀 과매수와 또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니까 당연히 조정 흐름이 나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저 PBR 관련된 정책이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 있는 보험이나 또 그리고 은행주들의 어떤 상승은 기대감으로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대세 상승으로 다시 한번 이끌 만한 큰 모멘텀도 아니다. 일본이 성공했다고 하는데 과반수가 넘었었잖아요. 1PBR 1배 이하 기업들이. 근데 지금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50%에서 44%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6% 정도만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수혜를 본 게 아니라 그중에 이제 실적이 정말 뒷받침되는 기업들만 그동안 이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좀 이제 손해를 봤던 그리고 저평가를 받았던 기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기아, 현대차는 대표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최근에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잖아요. 기아랑 현대를 시총을 합쳐도 테슬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금 지나친 저평가,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가 성공했는데 이 저PBR 정책으로 인해서 도요타가 가장 큰 수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도요타와 거의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절대 좀 꿀리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차 그룹이 그래서 이 저PBR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래서 어제 제 기아, 현대차를 말씀드렸던 거고 기아는 그래도 뭐 중간중간에 차익 매물은 출회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저는 저PBR
PBR 관련된 이 살리기 정책에 또 현대차 그룹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저 PBR 안에서 정말 저 PBR 많습니다. 이 안에서 네. 옥석을 가린다라는 것은 김준호 매니저가 얘기한 대로 실적을 가지고 일단 판단을 해보는 것,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는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전략 모두 함께 짜봤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